여러분, 중년이라는 시기 참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나름대로의 성취도 이뤄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물음에 많은 고민도 함께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년을 잘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니면 가족? 다 좋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뭘 해도 늦었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으로의 인생을 더 활기차게,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 균형. 그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인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저울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가 자세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균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는 균형이야말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몸과 마음이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전반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3가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균형. 둘째, 영양과 식단의 균형. 셋째, 활동과 휴식의 균형. 이 3가지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중년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흔히 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운동을 해야겠다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건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통증이 오거나 피곤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 쌍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며 마음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그리고 마음의 운동도 하세요. 여기서 마음의 운동이란 명상, 깊은 호흡, 독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일 아침 30분씩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걷는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주변 자연을 느끼며 걷는다고 해요. 이 시간이 두 분에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며 마음까지 움직이는 균형을 꼭 맞춰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으로는 영양과 식단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중년 이후의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의 결과다. 젊었을 땐 아무거나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됐지만 중년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됩니다. 영양 균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유지됩니다.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죠. 특히 중년에는 소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식을 실천하세요.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대신 채소, 과일, 생선, 곡류 같은 자연 식품을 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영양소를 신경 쓰세요. 중년에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한 60대 여성분은 식탁에 늘 가공식품이 올라왔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좋아졌다고 해요. 몸이 바로 반응하더라는 말씀에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과 휴식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나치게 쉬면 병이 되고 지나치게 움직이면 탈이 난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하지만 활동과 휴식의 균형은 특히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이 균형이 필요할까요? 활동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과로하면 피로가 쌓여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하려고도 너무 게으르게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수면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한 친구는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을 하고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활동과 휴식의 조화 덕분에 체중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활동과 휴식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데 집중해 보세요. 균형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균형. 둘째, 영양과 식단의 균형. 셋째, 활동과 휴식의 균형.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한다면 중년 이후의 삶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 지속.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 바로 지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 결심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두 주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꿨지만 며칠 만에
포기해 본 적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는 약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년의 건강은 지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노력이 하루하루 쌓이면 건강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지속이 중요한지와 그리고 지속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속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중년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젊었을 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며칠 단식을 해도 금방 회복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건강은 장기전입니다. 한 번에 큰 효과를 내기보다는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꾸준히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걷는 사람이 처음엔 1시간씩 걷다가 3일 만에 그만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몇 주 동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보다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합니다. 결국 건강의 진정한 비결은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실천력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다음 3가지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아야 합니다. 만약 운동을 시작한다면 하루에 10분 걷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식단을 바꾼다면 하루 한 끼만 채소를 더 넣어보기부터 하세요. 스트레칭을 한다면 아침에 팔과 다리를 5분만 풀어주는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작은 목표는 성공하기 쉽고 성공은 자신감을 줍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루틴에 넣으세요.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를 닦거나 세수를 하면서 오늘도 꼭 해야지라고 다짐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습관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10분 산책하기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특정 시간이나 행동에 연결하면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여러분, 기록은 지속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걸 간단히 메모하거나 만보기 같은 앱을 활용해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세요. 함께 실천하며 서로를 응원하면 훨씬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만보기 앱을 사용하시는데요. 매일 걸음수를 기록하며 가족들과 공유하시더라고요. 가끔 걸음수가 적으면 가족들이 오늘은 조금 더 걸으셔야겠네요 라며 응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격려가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지속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하루에 1%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도 그것이 1년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걸으면 1년 뒤에는 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1년 뒤에는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 더 큰 자신감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속이 만드는 건강한 삶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지속의 비결 기억하시나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고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습관화하며 기록과 공유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지속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중년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꾸준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비결. 여유.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비결. 바로 여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쌓여 있고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서 휴식을 취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심지어 잘 때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떠다니는 상태. 중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책임감까지 이 모든 것을 짊어지다 보니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여유를 잃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가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되찾는 것이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여유는 단순히 한숨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유란 마음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이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며 삶의 가치를 되찾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마음과 삶의 여유를 되찾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유를 되찾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숨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여유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 조용한 장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가 숨을 들이마신다 라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내가 숨을 내쉰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늘 불안한 상태였는데 매일 아침 5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이 훨씬 차분해졌다고 하십니다. 내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도 매일 5분만 투자해보세요. 호흡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둘째, 견제를 즐기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다음 달엔 일이 좀 줄어들겠지. 은퇴 후에는 여유로워질 거야.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행복할 거야. 이처럼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여유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재를 즐긴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새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거나 가족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작은 순간들을 말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한 가지 활동을 정하고 그 활동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느껴보세요. 핸드폰이나 TV를 잠시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냄새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산책을 하면서 항상 이어폰으로 뉴스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어폰을 빼고 주변 풍경과 새소리에 집중했더니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달으셨다고 하죠. 그 이후로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유로운 마음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만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만 대신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게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서 좋았다. 같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세요. 감사의 리스트를 적다 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남편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을 없애고 삶의 여유를 되찾아줄 겁니다. 여유가 건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여유를 되찾는 3가지 방법 기억하시나요? 1. 호흡에 집중하기. 2. 현재를 즐기기. 3. 감사하는 습관 가지기. 이 3가지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큰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정으로 느끼고 현재를 즐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중년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고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중년을 사시는 모든 분께 균형, 지속, 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자식에게 기댈 필요도 없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